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3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사람들 200여 명이 모여서 국회에 모여서 한동훈 장관 본인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갑론을박 있었습니다. 어제는 한동훈 장관 오후에 예정됐던 외부 행사 일정을 차관을 대신 보내면서 언론 접촉을 피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뉴스탑10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을 위해 국회 로비에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정말 수많은 취재진이 한동훈 장관의 입만 바라보면서 노트북 켜고 하나하나 발언 놓치지 않고 타이핑하고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이 보시는 그대로 당연히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 한동훈 장관의 입에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 본인 비대위장 추대에 대해서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듯 준비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부터 만나볼 테지만요. 비대위원장 추대 얘기가 나오고 난 뒤 본인이 입을 연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늦었네요. 예.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의 유력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이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예,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꽤 준비한 듯한 메시지를 한동훈 장관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지 않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루신의 소설 고향을 인용한 듯한 얘기. 세상 모든 길은 처음의 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장 사랑했던 루신의 아큐정전으로 유명하죠. 고향이라는 소설의 희망이라는 대목에서 나오는 글귀입니다. 본래 길 위에는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곧 길이 되었다라는 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그리고 뭐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면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결국 이 정치라는 길도 원래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뭐 딱 거기에 어떤 일정한 길, 일정한 어떤 루트를 밟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집니다. 즉 본인이 정치 초년생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길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겠다는 의미와 함께 또 새로운 어떤 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길은 기존에 그렇게 이야기하던 자 이것이 여의도의 문법이야. 여의도 사람들이 쓰는 뭐 사투리야. 본인이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 국민들이 쓰는 어떤 표준말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놓겠다는 그런 의미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봅니다. 즉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과 함께 할 것이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 또 이 길을 만들어내면 또 새로운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국민의힘의 어떤 통해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는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루신의 소설 그 실제 문구는 이렇거든요. 희망이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아서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 그러면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거 아니냐. 앞서 말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한동훈 장관 메시지 중에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처음 가는 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구자랑 변호사님. 진짜 위기는 본인이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나온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직일
제안을 받고 추대 온 것도 사실상 운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는 운명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인재 영입 수락할 때 6개월 전에 제의받았을 때는 좀 완곡하게 사양하다가 수도권에서 전멸 기사 뜨고서 그때 이제 완전히 뭐 한번 던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러면서도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게 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당이나 진영의 문제고 커다란 손실이 따를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건데 한동훈 장관께서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어려운 길을 개척하고 자기가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남이 닦아놓은 길 위에 편하게 꽃가마 타고 가는 거는 자기가 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려운 길을 내가 앞장서서 진흙탕이라도 구르겠다 이런 말에 일관된 행동을 보이시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내가 어렵다고 할 때 진짜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 상황을 타개하고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결심을 하신 걸로 보이고 예. 처음에 법무부 장관 지명됐을 때 전 그 말이 항상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용기와 헌신. 용기와 헌신의 그 모습을 또 한 번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하면 길이 된다.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수락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자막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리면 그것 자체가 위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제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총선 쓰임새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꽤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큰 흐름이 좀 잡혔었는데요. 설전 변호사님.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간접적으로 들리는 바에 따르면 당원과 지지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올 수도 있다. 그게 설사 선대위원장이라도. 여당의 만장일치 추대 혹은 용산 뜻 프레임 씌우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것저것 너무 간보다가 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결심이 굳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하신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을 거의 수락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도라든지 어저께 뭐 법무부 장관 측에서 나왔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는 꽃가마 태워주지 않으면 안 가겠어. 약간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찬반 여부가 굉장히 나눠지고 있고 우려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요지는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소중한 자산인데 예. 이렇게 쓰는 것이 맞냐. 오히려 이렇게 뭐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도권에 계시는 당협위원장들은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된다. 한동훈 장관이 오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어떤 조금 뭐 우려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 간다면 등판할 날짜는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찌 보면 어제 밤이라든지 오늘 밤 사이에 어떤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저는 또 우려 섞인 말씀을 하나 격언까지는 아닌데 마이크 타이슨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body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라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막기 전까지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제 민주당을 상대하시고 예. 정말 이 또 당내에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이 도전에 직면하시면 아마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시작부터 타이슨 말까지 인용하셔서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될 것이다. 오늘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이 시사한 바가 컸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어제 200명 가까이 국민의힘 사람들 모여서 연석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 비대위원장 추대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준비된 메시지를 한 장관이 오늘 내놨을 수도 있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의 말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쓸겠어.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대통령과의 수직 관계를 청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도리어 윤석열 아바타를 데려다 직할 통치를 받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의 간판을 대통령실 여의도 파견소로 아예 바꿀 생각입니까?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 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 비대위에 대해서 교궤를 가웃거렸던 사람들의 특징, 윤 대통령의 분신, 아바타 아니냐, 주종관계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만 추구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현정 의원 생각도 한동훈 장관 의견에 좀 무게를 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제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가 아니냐, 그리고 또 여의도 출장소가 될 거 아니냐, 지금 뭐 다들 비판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같이 겹쳐 보이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본인이 그동안 제기돼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거와 일체화시키는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즉 맹종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검사로서 어떤 공공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이 수사를 한 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아마 입장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지금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아바타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반발하는, 또 반박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걸 예. 어떻게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다들 우려의 시각을 보이는 것은 김기현 체제가 조기에 무너진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김태우 구청장 후보자에 대한 사면 이런 것을 왜 막지 못했냐, 왜 바른 말을 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은 과연 그러면 이런 어떤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거를 입증하는 거는 결국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 내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한동훈 이 만약에 비대위원장 된다면 얼마만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라고 봐요. 지지율. 예, 예전에 비대위원장은 독자적인 지지율이나 기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미래 권력으로서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용어 쌍박을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율이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면 자기가 만약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기 가치 맞지 않다면 자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그런 지지 기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지 기반이 없으면 저런 말을 못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일정 정도 차별을 해야지만이 국민적 정서가 옹호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놓여진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럼 결국 미래의 어떤 건 전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선호 행정관님, 결국은 여기서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당을 맞받아쳤던 건 뭐냐면 민주당 본인들 수준에만 맞게 보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추종, 맹종, 복종하니까 이게 마치 본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처럼 비춰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반박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이 계속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요?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매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계속 이제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차별화를 약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매번 그러면 지난번에 맹종하지 않겠다 그 발언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도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추대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당에서 이제 임명하거나 픽업을 할 때 뭐 이렇게 막 여론조사하거나 막 뭐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절대로 만들지는 않는데 이번에 지금 윤재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분위기가 한동훈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하면은 뭔가 조금 역풍이 불 것 같다. 약간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여론 작업을 이제 했는데 그 작업에 사실은 실패했고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뭐 그 이제 막 저는 약간 세게 이제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오늘 발언을 보고 뭐 실제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상당히 이제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장관님, 민주당이라도 누구 비대위원장 안 치려면 비상의원총회도 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뭐 여론 수렴도 하고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걸 마치 비대위원장이 바로 옹립, 추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가 힘이 떨어진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어제 막 뭐 이철규 뭐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 막 전화도 돌리고 막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깔끔하게 어제 그 추대가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오늘의 저 메시지는 뭐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함께 가겠다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 본인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약간 응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절물에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한동훈 장관의 저 말에 좀 다른 측면을 봤을 때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도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꽤 호평을 했었고 여당 내부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 당정 관계, 수직 관계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맹종 표현은 본인 스스로의 좀 자존심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검사 생활을 20년 할 때 어떤 판단 할 때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오롯이 거악과 맞서 싸웠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듯하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혹평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보, 말의 무게감은 그 사람이 해온 행동들을 보면 알아요. 한동훈 장관은 여태까지 거악척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 정권에 굉장히 곤란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4번 좌천됐어요. 누군가를 맹종하고 누구를 따르는 삶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맹종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당이나 뭐 이준석 대표나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건 자기들의 정치를 위해서인 것이고 지금 추대 과정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사실 당내에서의 입장은 그렇진 않은 게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걸 적극적으로 원하는 측이 있고 예.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치면 진영의 손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 안전하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결국은 이 위기를 돌파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추대에 대해서 그 자체를 지금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한동훈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일치돼 있는데 거기서 안전하게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본인이 나는 용기 있게 다 던질 마음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안심 차원에서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장관이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스타 장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사로서 거악척결에 맞서 싸웠던 행보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보면은 예.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평가는 나온 적도 없고 한 번도 기사에 나온 적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정치에 있어서도 자기는 용기와 헌신으로 다 던지겠다고 하시는 거는 예. 대단한 희생이거든요. 자기에게 흠집 나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전에 꽃가마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수사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과 굉장히 겹쳐 보이는데 앞으로도 같은 행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준비한 듯한 메시지.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권한대행도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승부수이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 뭐 이어지는 주제에서도 만나보겠지만 원로들, 상임 고문들도 만나서 여러 의견까지 수렴하겠다고 하니까요. 절차 밟는 느낌도 저희가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